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강의를 진행하게 된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 대표이사 정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주제로 코딩 에디터를 직접 다뤄보고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20차시의 강의 동안 다양한 코딩 플랫폼과 개발 환경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실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강의 자료와 추가 학습 자료는 이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로 문의 또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0차시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픈소스 기반 코딩 플랫폼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가장 먼저 파이썬의 CMD와 아이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실행 환경을 확인하고 파이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앱을 활용하여 셀 단위의 실행과 데이터 분석, 시각화에 적합한 환경을 체험해 볼 예정이고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VS 코드와 파이참을 설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활용하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패키지 관리와 환경 설정을 지원하는 아나콘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많이 쓰는 이클립스도 함께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버전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Git, GitHub의 사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코딩 학습자에서 나아가 실제 개발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환경을 직접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환경에 맞는 코딩 에디터 선택 방법과 실습 환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별 문법 구조와 예제를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언어와 코딩 에디터 선택 기준도 알아보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 순위, 그리고 최신 동향을 분석해보고 C 언어, 자바, HTML, CSS 등 주요 언어에 대한 기본 문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나 실습 환경에 맞는 언어와 코딩 에디터를 선택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코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개발 환경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코딩 에디터 선택 오리엔테이션과 실습 환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에디터를 선택하느냐가 학습 경험에 큰 차이를 만들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코딩 에디터, 즉 통합 개발 환경을 살펴보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준비해야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딩을 학습하는 언어와 실습할 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처음 배우는 대학생과 초중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코딩 에디터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코딩 에디터 아이디 설치와 설정, 그리고 실습 활용법,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코딩 에디터를 배우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 호환성입니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깃이나 VS 코드 같이 협업 도구로 나와 있는 IDE는 팀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상황에 맞는 에디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더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코딩 에디터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제 실행 방법, 그리고 GitHub 연동까지 총 27시에 관련된 강의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순위는 타이오비 인덱스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한 집계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엔지니어 수라든가 또는 관련 강좌와 홈페이지 수, 그리고 검색 빈도를 종합해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위는 파이썬이 차지하고 있고요. 무려 26% 이상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이나 C, 자바, C샵과 같이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위 6가지의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언어를 볼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파이썬이 다른 언어들과 굉장히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썬은 단순히 학습용 언어를 넘어서서 실제 산업 현장과 연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분야까지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상위 6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웹개발 등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는 문법이고요. 문법이 간결해서 입문자들에게도 친숙한 언어입니다. 2위는 C++인데요. 게임 엔진이나 시스템 프로그래밍처럼 고성능이 필요한 분야에서 아주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언어이고요. 3위는 C 언어입니다.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제어 같은 저수준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자바입니다. 기업용 서버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고 플랫폼 독립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5위는 C샵인데요.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과 유니티 개발에 강점을 보이는 언어입니다. 6위는 자바스크립트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 언어이고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의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각 언어는 저마다 강점과 주력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어떤 언어가 최고이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려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별 주요 특징과 기본 예제 그리고 구조와 문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가장 강력한 고성능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 언어는 프로그래밍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와 메모리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언어이고요. 기본 예제처럼 표준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 헤더 위치와 메인 함수 그리고 중괄호의 시작과 끝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정상 종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C++ 언어는 한 단계 지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C 언어에 객체 지향 개념을 추가하면서 게임 엔진이나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아주 자주 활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 언어의 기본 구조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연산자와 또는 줄바꿈 처리의 언어 부분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C샵은 .NET 플랫폼 기반으로 윈도우 앱과 유니티 게임 개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언어라서 윈도우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특히 유니티 게임 엔진이 C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샵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게임 개발을 꿈꾸는 학생들이 꼭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바는 안정적이고 플랫폼이 독립적인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오랫동안 기업용 서버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대표 언어였습니다. 한번 작성하면 어디서든 실행된다라는 특징 때문에 지금도 대규모 시스템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C샵은 윈도우와 게임에 강한 언어라고 한다면 자바는 안정적이고 범용적인 기업용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클래스와 같이 언어 문법 그리고 파일 이름 등을 맞춰야 하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기본 문법에 따라서 나오는 예제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문법이 간단하고 입문자에게 친화적이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웹 개발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될 언어일 것 같고요. 문법이 아래와 같이 간단해서 사람이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의 값이라든가 조건문 그리고 마지막에 콜론을 사용하는 if, else 구조와 같이 조금 쉬운 언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HTML은 웹페이지의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웹페이지의 뼈대를 구성하는 마크업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문단, 이미지의 요소를 태그로 정의해서 웹 문서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멘틱 태그, 폼, 멀티미디어 삽입이 가능하고요. 브라우저에 표시될 제목이라든가 문서의 선언, 그리고 안쪽에 표현되는 부분들, 제목 출력과 같은 부분들이 모두 태그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인데요. 웹페이지에 생동감을 주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페이지를 사용을 할 때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건데요. 이렇게 버튼 클릭, 메시지 출력 등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입니다. HTML처럼 태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버튼 클릭 시 함수를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뜨거나 화면이 바뀌는 것들이 모두 이 자바스크립트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SS입니다. 웹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언어인데요. 웹페이지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 글자 크기, 레이아웃,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배경색 등 다양한 디자인을 담당하는 것이 CSS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HTML이 뼈대이라면 CSS는 옷과 장식,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움직임을 주는 근육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는 매일 보는 멋진 웹사이트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언어별 특징을 각각 비슷한 언어들끼리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1972년 가장 먼저 등장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인베디드에 활용을 하고 절차 지향적 언어이며 메모리에 직접 제어가 가능한 로우 레벨 접근이 가능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C 언어 계열은 세 가지의 발전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C는 가장 오래된 언어이지만 여전히 운영체제나 펌웨어 같은 하드웨어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C++은 C의 객체 지향 기능을 첨가한 언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 엔진이나 알고리즘 대회에 아주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현대적인 언어로서 단넷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고요. 윈도우 앱이나 유니티 개발에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이 세 언어는 같은 뿌리이지만 저수준 제어에서 성능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현대적 개발 환경에 진화한 언어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구조, 즉 뼈대를 만드는 언어라고 한다면 CSS는 디자인, 모양을 담당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다음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동작, 기능을 제어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TML은 웹사이트의 뼈대로서 제목, 문단, 이미지, 표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CSS는 그 뼈대에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색상, 글꼴, 레이아웃 같은 디자인 요소를 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움직임을 줍니다. 버튼 클릭, 메뉴 열기, 팝업창, 애니메이션과 같은 동작들이 모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HTML은 뼈대, CSS는 옷, 자바스크립트는 근육과 움직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멋진 웹사이트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1991년 등장한 파이썬과 95년에 등장한 자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 같이 파이썬과 자바의 특징은 아주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라고 한다면 자바는 문법이 조금 복잡하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마치 영어 문장을 쓰듯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입문자가 배우기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인터프리터 기반, 즉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언어라서 실행 속도는 약간 느린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화 분야에서 표준 언어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바는 문법이 명확하고 다소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실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서버나 안드로이드 앱의 개발, 금융 시스템처럼 안정성과 확장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파이썬은 쉽고 똑똑한 언어, 자바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언어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코딩 에디터별 특징과 추천 언어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 6개의 언어를 저희가 주요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각 언어들은 개발 환경에 따라서 에디터에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에디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LE, IDL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파이썬 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GUI 인터프리터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셀 단위로 실행을 하고 시각화, 마크업 다운을 지원하는 언어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실습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글의 콜앱은 주피터의 웹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처럼 설치가 불필요하고요. GPU 지원을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과제 공유에 적합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VS 코드는 확장 기능이 탁월하여 거의 모든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언어 학습이 가능하고 협업 프로젝트에 유용한 ID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참은 파이썬 전용 IDE로 파이썬 개발에 특화된 전문 IDE입니다. 디버깅이나 가상환경 관리, 자동 완성 기능이 강력해서 실제 백엔드 개발이나 디장고, 플랫 같은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 아주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클립스는 자바 진영에서 오래 쓰인 IDE인데요. 대형 프로젝트나 또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개발에 아주 적합하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도 활용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이들은 가볍게 시작하고 주피터 노트북은 데이터 분석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되는 에디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VS 코드는 협업과 다언어, 그리고 파이참은 실제 파이썬을 개발하는 환경, 이클립스는 자바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의 강점을 가진 에디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코딩 에디터별 특징과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1차 시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신 동향,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 언어 기본 문법의 예제를 간단히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고요. 언어별 특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나 실습에 적합한 언어 선택과 코딩 에디터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언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개발 환경이 더 효율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1차 시 학습 정리와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